부동산이 멈춘 도시. 부동산 공급이 완전히 멈춘 날, 도시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흐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의 신호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예고돼 온 변화의 그림자로 받아들였다. 누구도 집을 지으려 하지 않았고, 허가도, 계획도, 의지도 사라졌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 통제를 선언했지만, 그 순간부터 건설사들은 일제히 공사를 중단했다. 철근이 쌓인 공사장은 해가 지나며 적막한 유적지처럼 변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너무 많이 가진 게 문제야. 부자들 때문에 우리 삶이 이 모양이지. 하지만 정작 아무도 스스로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불평과 분노 속에 누군가가 내려줄 기본 소득만 기다렸다. 1. 멈춘 거리에서. 주인공 민수는 28이었다. 한때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작은 월세방에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회사가 건설 경기 침체로 쓰러지자 그는 실직했고 정부의 기본 소득을 받으며 살아갔다. 처음엔 자유가 달콤했다. 아무도 출근을 재촉하지 않고 굳이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2달, 3달 지나자 공허함은 묘하게 커졌다. 거리에는 기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모두가 일하지 않아 생긴 기묘한 정적이 있었다. 카페는 문을 닫았고 편의점은 단축 운영으로 바뀌었고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찾지 못해 차를 집어넣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뭔가를 하려는 마음 자체가 사회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2. 부자 혐오의 시대.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몇 채의 주택을 가진 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 집 앞에서 시위를 했다. 집을 더 가진 자는 사회의 적이다. 우린 집이 없다. 너는 왜 있나? 부자 혐오는 어느새 유행이 되었고 SNS에서는 부를 축적한 자는 악이다라는 문장이 끝없이 공유되었다. 정부는 갈등을 막기 위해 고가 자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높였고 그들은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 도시에 남은 건 기본 소득과 불만뿐이었다. 3. 잃어버린 기술자들. 민수의 이웃 중에는 오랫동안 목수로 일했던 장인 윤섭이 있었다. 그는 30년 동안 집을 짓고 고치고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공급도 수요도 사라진 세상에서 그의 기술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민수야, 나 같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니? 집을 새로 짓지도 않는데. 그는 퀭한 눈으로 다 쓰러져가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세상은 기본 소득을 주는 손길은 있어도 일할 자리를 만드는 손길은 없구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조차도 일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4. 기본 소득의 그림자. 기본 소득은 사람들을 살게 했지만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돈이 모든 욕망을 대체해버리자 욕망은 사라졌고 욕망이 사라지자 행동도 사라졌다. 민수의 친구 준호는 어느 날 말했다. 이제는 꿈이라는 게 없어. 뭐든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잖아. 부자가 되면 욕먹고 성공하면 감시당하고. 그 말은 민수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사회는 이제 부를 쌓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처럼 여긴다는 것을. 도전과 욕망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이미 사람들의 사고를 잠식했음을. 5. 도시의 마지막 시장. 며칠 뒤 젊은이 3명이 운영하던 작은 시장이 문을 닫았다. 장사도 기술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더는 팔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본 소득으로 최소한만 살며 소비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폐업을 결정한 청년 중 하나가 말한 마지막 문장은 민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우린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도시가
미래를 스스로 포기한 거지. 6. 민수의 결심. 어느 날 밤 민수는 윤섭 아저씨가 혼자 공사장 잔해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도 없었다. 그저 손에 익은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민수야, 손에 흙을 묻히면 마음이 좀 나아진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벗어났다. 집에 돌아온 그는 무너진 도시를 바라보며 오래 고민했다. 모두가 손을 놓은 이 시대에 그는 처음으로 일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욕망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아니었다. 단지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는 작은 본능이었다. 7.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 다음 날 민수는 윤섭 아저씨에게 찾아갔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둘은 함께 오래 방치된 창고를 고치기 시작했다. 낡은 문을 다시 달고 깨진 유리를 고치고 떨어진 벽을 보수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구경만 했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럽게 한두 명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었고 누군가는 전선 정리를 맡았다. 그들은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할 계기와 이유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기본소득은 삶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는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8. 다시 시작되는 도시. 몇 주 뒤 텅 비었던 창고는 작은 공동 작업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기본소득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일을 한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자를 혐오하던 그 시절과는 달리 사람들은 작은 성취에도 서로를 칭찬했다. 민수는 생각했다.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시는 아직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고 누군가는 그 뒤를 따랐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멈춘 세상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단 한 명부터니까.